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오늘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관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는 의무나 부담, 혹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제재에 대한 제재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린 살아가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던 자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할수록 이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그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요,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잘못이거나 그 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권력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요,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향력 내에서 생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걸 우린 사회 곳곳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본인도 덜 피곤할 것 같은데,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지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이들은요, 자신의 특별하고 우월함에 대한 그런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요,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하는 사람은 특별하고 우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앙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 책임질 일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완벽한 정답은 없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통해서 우린 노하우를 쌓아가죠. 그렇게 노하우가 쌓이면서 좀 더 능력치가 올라가고 능력자가 되는 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과정이죠.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잘나 보여도 2%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겐 그런 과정에 대한 거시적 안목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요, 자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일지라도 틀린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요, 오히려 적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때론 그들이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되면요, 이들은 그 상황을, 자신이 사과라는 쇼를 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고전적인 멘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말은요,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그건 좀 안 됐다, 그건 좀 속상한 일이지만 그게 그 문제가 나의 책임은 아니라는 그런 사과인 거죠. 이건 사과라고 할 수도 없죠. 아주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고위직이나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이기도 한 것 같긴 해요.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하거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사과이지만
고의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으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이런 사과를 해놓고도요. 바로 즉각적인 용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 평온하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잘 해결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거나 한다면요. 이들은 화를 낼 겁니다. 그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왜 들먹거리면서 화를 내냐고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성향 속에요. 사실 이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과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이들과 분쟁이 생기고 이들이 조종하는 말장난에 휘말리기 전에요. 이들이 책임을 운운하면서 화를 내고 비난을 시작할 때 이들이 분명한 자신의 잘못임에도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책임을 운운하고 화를 내고 비난을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땐요. 그렇게 느꼈다니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합니다. 이건 그들의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순간 자신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끌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들은 상대가 변명을 하고 화를 내야 그것을 꼬투리로 분쟁을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상대를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상대가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말려서 당황하는 순간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요. 자신의 패턴에 없는 이 상대의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음이 됩니다. 사실 이들과의 논쟁은 논리적으로 끝나는 경우보단 정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최대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논쟁의 시간만을 피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이후에 책임과 관련한 어떤 후보링이 올 수 있죠. 그때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미안하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요.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나는 나의 태도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게 뭔지는 몰라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나의 태도를 사과한 거지. 문제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때 그들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세계관 자체가 다르거든요. 로마에선 노마의 법을 따라야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지구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구의 순리대로 책임을 묻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셨나요?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